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공무집행방해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이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은 그 당시 공무집행방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 공무집행방해죄 추가로 모욕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이제 보통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자꾸 범죄자 취급을 하고 이러다 보니 보통 이른바 쌍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가 추가로 적용되는 거죠. 모욕죄가 경찰관에게 했다고 해서 특수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모욕죄가 적용되는 건데요. 이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은 사건 특성상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구공판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공무집행방해도 피해자는 대표적으로 경찰관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경찰관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합의를 보기가 대단히 힘이 든 면이 있습니다. 경찰청 내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봐주지 말라는 내부 지침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공무집행방해 피해자가 경찰관인 사건이 100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세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합의가 경찰청 내부 지침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공무집행방해의 당사자가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출장이 많은 회사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공무원이라든가 해외 출장 많은 회사원분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신분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해외 출장을 못 가면서 일을 못하게 되는 좀 비상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어떤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라든가 아니면은 피해자분의 양해를 얻어서 형사 공탁이라도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좀 해야 될 거고요. 본인이 혼자 진행하기 힘들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해서 벌금형을 반드시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합의 내지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필수고요. 역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노력을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입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재판부에 제출해서 호소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